네, 반갑습니다. 아, 이쪽에서 하면 되죠? 네. 어, 사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회사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쪽에 영역을 좀 부탁을 해서 저 스타디를 좀 하고 나온 부분이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질의응답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회사에 23년째 근무하고 있고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이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만 17년을 했고 영업을 6년을 했어요. 사실 마케팅을 17년 했다고 해서 또 전문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영역이라서 어쨌든 먹거리에 대한 이슈이고 제가 계속 개발해왔던 이슈이고 또 특히나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을 개발할 때 맛 관능에 대한 놈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놈을 쌓아가고 몇 점 이상이 됐을 때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패널들한테 그 맛을 관능을 해서 출시로 선을 보이는데 관능이 높다고 해서 또는 관능이 낮다고 해서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들 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맛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없다고 잘 팔리는 경우는 또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맛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칠맛이나 입맛을 돋궈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면 남들이 하지 않는 해외에서 어떤 민족도 하지 않는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한 3박 4일 정도 되면 원하는 맛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라면을 찾고 편의점에 가는데요. 그 라면 맛이 또 한국 맛과 달라서 실망을 하고 똑같은 신라면인데 현지화된 신라면은 또 맛이 없고 그런 니즈에 충족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MBC에 나 혼자 산다에서 요즘 팝류 이제 보시면 해외 나갈 때마다 저녁 되면 어김없이 라면 국물을 찾습니다. 먹어봐. 맛있지. 근데 사실 이게 배불리 먹고 현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또 라면 국물을 찾게 되는. 또 저도 최근에 출장을 가면 저희 대표이사한테 반드시 라면을 밤에 끓여서 이제 컵라면을 드리는 그게 이제 패턴화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볶음김치나 컵라면, 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르고 물론 또 이 제품들이 지금 글로벌 푸드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맛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세죠. 고추장 들고 다녀야 되고 튜브 고추장 사야 되고 또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음식에 뿌려 먹고 그게 더 맛있다고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리고 매운맛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하고 자극적인 맛이 회사를 자극하고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강한 맛을 매운맛을 내는 게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라면도 더 매운 신라면이 나와 있고요. 마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크푸드인데 끊임없이 거기에 밥을 말아 먹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버거도 스리라차의 매운맛의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 제가 이제 이 트렌드를 이제 정리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맛이 있는지 봤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버터를 튀긴 음식입니다. 굉장히 몸에 안 좋아 보이지만 한 번쯤 먹어보고 싶습니다. 식감 자체가 맛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가 정크푸드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그 자극적인 맛이 사실 굉장히 트렌디한 맛인 것 같고요. 피클 주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경련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꼭 마시고 이거를 드링크화로 만들어 놓고 또 집에서 해서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오는 그래서 쥐를 막아주고 운동하기 전에 근육을 조금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피클 주스가 또 이색적인 미국의 최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쿠키 도우인데요.
쿠키를 굽지 않고 먹습니다. 쿠키를 굽지 않고 살짝 얼려서 녹은 상태로 먹으면 아이스크림에 풍미를 주고 그게 또 굉장히 맛있다라는 평이 돌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쿠키 도우에 쿠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 소금에 절인 땅콩을 콜라에 섞어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 여러분들 그 멕시코 콜라가 일반 코카콜라랑 혹시 다른 거 아시나요? 국가별로 코카콜라의 맛이 다르듯이 이런 맛 또한 또 새로운 맛으로 또 다른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라고 지정할 수 없을 만큼 맛에 대한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맛들이 선보이면서 이슈를 한번 끌어갔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치즈를 캔에 담아 스프레이처럼 뿌려 먹는 겁니다. 물론 치즈가 아이스크림보다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 결국은 맛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결국 맛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지를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밀키트 비즈니스를 5년째 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 소스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소스의 맛이 전체 음식의 맛을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소스가 맛의 원천이자 핵심 원료인데요. 치필레이라는 버거가 미국에서 지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13조를 하고 있는 세계 3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3위 업체입니다. 1등이 맥도날드고 2위가 스타벅스, 3위가 치필레이인데 치필레이를 드셔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필레이 버거는요, 빵과 치킨 패티만 있습니다. 그 피클이 있고 토마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이 버거를 한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맛있고 그 버거 맛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딜럭스 샌드위치입니다. JTBC에서 나왔던 특파원 음식이에요. 패티가 끝났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진짜 인기템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치필레 소스입니다. 와. 치킨에 너무 이거를 소스가 뿌리는. 많아요. 근데 저 소스는 다 사는 거죠? 사야지. 아 공짜예요. 그냥 준다고요? 그냥 줘요. 아. 실제로 소스를 추가 주문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예 병에 담긴 소스를 따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인기가 많으니까. 자 이제 소스를 찍어 먹어볼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인 스윗 앤 스파이시 스리라차 소스. 이 소스가 항상 제공되면서 사실 버거 세트 2만 원이면 미국의 싼 가격이 아니죠. 물론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5,000원짜리 4.9불짜리 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가 이렇게 상품화돼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지 않고요. 직구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업체를 수입하려고 메일을 한 8번 정도 보냈는데 답은 없습니다. 물론 뭐 워낙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특히나 기독교 회사라서 일요일 날은 하루에 1조를 벌이더라도 쉬는 회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저거 먹어볼까? 치필레이는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못 먹는데 소스를 해서 뿌려서 샌드위치 만들어 볼까? 그게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 잡고 그게 붐이 일으면 한 번 딱 쓸고 지나가고 그게 지금 현재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세계 소스 시장 규모가 51조랍니다. 51조에서 한국 시장은 1%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핫한 맛이 인기고 최근에 불닭소스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도 한국 시장은 전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조 정도에 그쳐 있고 최근에 조금 성장을 했지만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더 아쉬운 거는 스리라차 소스처럼 글로벌리 통용되는 소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추장 맛이 세계를 글로벌을 끌어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고추장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된장도 마찬가지고 이 콩이라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 일본의 그 스프 형태의 된장과 낫또에 많이 뺏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색 소스 시장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팔도 비빔장이 2천만 개가 팔렸고 불닭 소스가 29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금기 굴소스는 100만 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가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계속 치고 빠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터 입장에서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떤 소스로 스테디하게 시장을 끌어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이제 그 나 혼자 산다인데요. 오늘 30명 오세요? 2018년도에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방영이 돼서 아, 저렇게 해서 팔아? 여기에 이제 그 박나래 씨가 마라샹궈를 여기서 처음으로 선을 보이고 이 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을 합니다. 마라샹궈 시장이 사실 한국인의 입맛의 향 때문에 자극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이 마라샹궈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밥을 말아 먹고 대신 재탕에서 끓여 먹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순식간에 마라샹궈 시장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장을 들어가면 또 늦은 감이 없지 않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그 소스 시장의 성장 발판은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해먹는 시간이 많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먹방을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유튜브를 따라하면서 거기에 덧붙이고 거기에 마요네즈를 넣고 설탕을 넣고 케찹을 뿌려 먹으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개인화된 시대에 기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캠핑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캠핑에 갖고 갈 수 있는 소스를 간단하게 줄 수 있는 심플한 소스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캠핑족들에게 우리 소스를 선보이고 가져다니게 만들 거냐, 이게 앞으로의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마라나 겨자, 갈릭이나 탕후루 같이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크푸드고 염도가 높고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라면은 면만 먹고 국물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있듯이 실제로 이 정크푸드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소스나 이런 국물류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비만이 많고 그 다음에 당뇨가 높아지고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했죠. 그럼 맛없는 걸 만들 수 있냐? 맛있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에서 다들 아시는 1등 시즈닝이 있습니다. 서울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모든 음식에 뿌려 먹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김치가 건강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잘 포지셔닝 되어 있고, 거기에 이게 시즈닝으로 나왔다는 거에 해외에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비건이고 유산균이 있고 글루텐 프리의 GMO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주면서 아마존에서 1등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김치 시즈닝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선도로 제일 처음 선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 네 가지 컨셉을 만들어서 제시해 준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있고요. 당연히 비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루텐 프리죠. 밀가루 없고, 그 다음에 논GMO입니다. 이거 누가 모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걸 만든 사람이 마케터여야 되고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시야를 가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맛은요, 학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색적인 맛과 건강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는 그렇게 가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베트남 출장을 갔는데 베트남에 아시겠지만 쌀음료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베트남에서 골프를 치면요, 캐디들이 전부 다 아침 햇살을 짚어요. 왜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강하다는 거예요. 쌀이라서 건강하다. 근데 베트남 시장에 햇살로 된 시장이 엄청 깔려 있어요. 다 햇살이에요. 근데 웅진의 아침 햇살이 1등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베트남 바이어한테. 베트남 시장에 왜 이게 1등 했냐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을 너무너무 중시한대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건강에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곡물 음료를 만들어 달래요. 하루를 한 끼 때울 수 있는 음료.
근데 잘 봤더니요, 베트남이 세계 부심이 2개가 있습니다. 쌀과 커피. 베트남 사람들의 쌀에 대한 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쌀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삼경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쌀 과자가요 대부분 생산이 베트남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베트남 수입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쌀 과자 다른 과자보다 몸에 좋아 보이죠. 이미지상. 그렇죠? 밀가루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앞으로의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로리 낮아야 되고요. 지금 저칼로리로 이미 나왔습니다. 김치 치즈닝은. 팔도 비빔장 저칼로리 나왔고요. 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루치 야채 권장량 350이 아닌 400g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스입니다. 이런 제품이 샐러드 드레싱으로 얹혀졌을 때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밤에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포스트 마켓 시대는 제가 4가지로 제 맘대로 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스트롱, 시즐, 심플, 스토리로 그 성공의 요인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데 맛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치 야채를 충족시키는 야채 소스에 야채가 30가지가 들어있다. 여기에 샐러드 드레싱을 한다. 저는 이 제품을 출시를 준비할 겁니다. 저희 회사에 하루야채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반드시 하루야채 라인업을 할 겁니다. 물론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베트남의 쌀과자,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시즈닝으로 얹혀서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유산균 쌀과자로 해서 더 건강을 더할 겁니다. 트리플 마요네즈는 누가 봐도 물론 비싸 보이지만 건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즌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인플루언서 집을 찾아가서 냉장고, 부엌, 세탁기, 그 다음에 뭐 장롱 다 열어서 그들이 쓰고 있는 핫 아이템들을 소개시켜주는 유튜브인데 거기에 제가 이걸 봤습니다. 대기 함유 70% 백간장. 어딜 넣어도 어떤 음식에 넣어도 맛있다고 소개를 해서 제가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크푸드 같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각거리는 식힘 쿠키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하는 유산균 중에도 이 스파클링 유산균이 있습니다. 입에서 터지는 느낌을 줘서 소비자한테 오감을 자극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재밌게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결국 오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먹거리는 아시겠지만 학습이 된 이후에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굉장히 오래됐죠. 이 포도 맛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젤리 형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게 어렵지만 시장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플입니다. 미국의 브루클린 마이크스 핫소스입니다. 여기 이제 핫소스에 허니가 섞인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핫소스에 허니 섞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상품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저희가 작년에 야쿠르트랑 막걸리를 섞어서 마쿠르트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품의 결합이 좋은 것과 좋은 것의 결합일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것과 건강한 것의 결합일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기사 한번 딱 때리면요, 바로 표기사항 다 봐야 되죠. 다음날 비상 걸리죠. 다 걷어내는 작업해야 되죠. 이게 일이 되는 게 마케터의 하나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그게 소스화되고 상품화됐을 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계열사 팔도에서 런칭하고 예약 판매만 했는데 완판이 되는 이런 소스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알고 있지만 내가 친근하지 못해서 손으로 짚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심플의 비결이고, 특히나 이제 포켓용으로 잘 갖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김치 시즈닝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터라면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근기 굴소스입니다. 이근기 굴소스는
이금상이라는 식당을 하는 요리사가 뭐 이거 다 옛날 얘기라서 아실 겁니다. 요리를 하다가 딴짓을 했는데 그 쫄아서 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굴소스로 낸 겁니다. 그거조차도 스토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워낙 스토리가 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어디에 넘어가도 맛있고. 꼬꼬면 스토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경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이 있습니다. 꼬꼬면이 붐이 일고 엄청나게 판매했고 100만 개 생산 가동해서 다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요 결국은 칭그한 맛으로 돌아옵니다. 흰 국물의 라면 시대가 도래할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한국 사람은 얼큰해야 되고 빨개야 되고 자극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익숙한 것에서 조금의 변화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와인도 맛이 굉장히 중요하죠. 와인의 기원이 조지아입니다. 8,000년 전에 처음으로 와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스탈린이 가장 사랑한 와인.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우리나라 김치처럼 땅에 묻어두고 여기서 숙성을 시켜서 꺼냅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와인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뭔가 지식이 있어 보이고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와인을 건넬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이라는 홍성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각 산업에서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음식의 맛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만 해줘도 맛있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은 맛이라는 건 트렌드를 따라서 자극적인 맛을 내는 거는 분기를 못 넘어갑니다. 허니버터 칩이 새우깡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징어 땅콩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땅콩과 새우깡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허니버터 칩이 잠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스터디셀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심리를 잘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함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 성장 가능성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오감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포켓용,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소스 시장을 쭉 보면서 소스의 넘버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소스, 생각해봤더니 토마토 케찹이었습니다. 토마토 케찹이 특히 하인즈의 캠페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제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1월, 1, 2월을 대비하고 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장을 리딩하는 소스와 그 맛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tchup? Ketchup? I'm in way over my head. You want me to draw ketchup? Okay. Ketchup. Food, ketchup bottle or something. That's not a ketchup bottle. That's a shampoo. Heinz. Heinz bottle. Ketchup bottle. Old school. If you were asked to draw ketchup, what would you draw? And are there other brands besides Heinz ketchup. Heinz ketchup. Heinz is Heinz ketchup. They're one and the same. Mustard. That's mustard. Yeah.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책에서 본 건데요. 케찹을 그려보려고 했더니 뭐 물론 색깔이 빨간 건 똑같은데 쉐입이 다 거의 동일하답니다. 거기서 이 아이덴티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인드 케찹은 생각을 했고 그 아이덴티티의 쉐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짜겠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맛도 상품이고 소스도 상품이 돼야 되고 그게 소비자한테 다가서야 되고 컨셉과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소스와 맛이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의 사업본부 신승호 본부장님께서 무척 유익한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함께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한 6개 남짓 올려주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넉넉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4981번 4981번님. 네. 어떤 맛의 소스를 만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야채 소스를 야채를 한 35가지 정도 넣어서 유기농 야채 소스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직 기획은 못했지만 내일 지시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되게 적합할 것 같고 유기농 하루야채 350 시리즈의 확장 제품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0이라고 써 있어요. 전화번호가 4981 똑같나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아하는 소스고 뭐고 그거를 새로운 상품으로 추가해서 만든 이색적인 이거 똑같은 얘기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요. 라조장이라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에 홍콩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홍콩 음식점인데 호우섬이라고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근데 주말에 가면 대기번호 300번 정도 돼서 오프닝 이제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라조장이라는 소스가 있어요. 고추기름과 그걸 저희가 지금 매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꼭 한번 샤롱바오를 찍어서 드시면 굉장히 감명 받으실 겁니다. 라조장 한번 꼭 검색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가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라조장 저도 지금 필기했고요. 네네. 또 추가적으로 저희 시간 여유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밑으로 내려보시겠어요? 미래 먹거리는 5522님인데요. 체질에 개선되는 도움의 맞춤형 먹거리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체질 개선에 도움되는 맞춤형이죠.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다양한 회사가 시도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투자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을 선택해서 집으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구조라든가 또는 내가 싫어하는 당근을 빼고 샐러드를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인화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건기식도 나한테 맞는 영양 성분을 정확히 찝어서 맞춤형을 해주는 시대가 이미 열려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 시대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 여유는 조금 되는데 혹시 한 분 정도 더 답변을 주실 수도 있을까요? 제가 조금 집요한가요? 네, 아니 질문이 다 비슷해서 젊은 세대 대중의 트렌드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데 사실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은 트렌드나 해석은 없어 아쉽습니다. 관련 가이드 주실 부분 있습니까? 5341님이 질문 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고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제가 언제 관심을 가졌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2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10년을 투병하셨거든요. 근데 그 투병하면서 정말 먹거리에 심각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노령층들이 연화장애가 이렇게 오면 그게 폐로 넘어가서 바로 폐렴으로 바로 유발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그게 연화장애에 의한 폐렴인지 몰라요. 그냥 감기에 의한 폐렴인지 잘못해서. 근데 그 폐렴은요 굉장히 그 염증 수치를 빠르게 올리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음식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들도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음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음료 형태로만 나와 있고 이게 사실은 씹는 것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아직 상용화되는 게 좀 덜하고 또는 냉동식품으로 되어 있고 또는 가격이 너무 고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뭐 실현은 하는 국가지만 일본의 시장을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버 시장과 더불어서 저거는 그 강아지도 사실 포함됩니다. 강아지도 10살이 넘어가면 음식 섭취가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강아지가 맛있게 먹거나 또 사람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시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갖고 개발해 주시면 분명히 그 시장에 히트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무주공사 아닌 시장이라서 그 시장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이슈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보태어 주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 분 정도. 저거 하나만 할게요. 7234님이 익숙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라조장이나 35가지 유기농 야채 소스 익숙하지 않죠. 예. 어렵죠. 근데 라조장은 익숙한 맛입니다. 드셔보시면 그 매콤한 그 고추 기름의 맛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맛이고 그 라조장을 나중에 라면 끓일 때 반 스푼 정도 드셔 먹어보시면 감칠맛이 훨씬 더 뛰어나고 고추 기름이라만 돼 있어서 그렇게 해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5가지 유기농 야채 소스는요 맛있게 만들면 됩니다. 맛있게 만들면 무조건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야채가 지금 27가지까지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에 20만 개씩 나가거든요. 그 익숙한 것에 탄탄한 기반의 모브랜드에 확장을 하면 뭐 대박은 나지 않아도 요즘 대박 나는 상품이 뭐 쉬운가요? 중박 이상만 나도 저는 시장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서 실패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한 번씩 사서 드셔보시고 기회 되시면 피드백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